1679년 선거에서 휘그즈가 승리했다. 그래서 정원 30명인 추미론이 국왕과 의회의 중간 역할을 담당하는 입헌정치의 실험을 최초로 시도한다. 1679년 의회의 가장 유명한 업적은 인신보호법 개정이다. 그게 뭐냐면 영국 국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불법적으로 토록할 수 없게 한다. 그 왕이라도 저 사람 잡아라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해야지 그냥 구속할 수가 없어. 찰스는 1681년 치세 최후의 의회를 마찰없이 해산했고 선거 결과 토리지가 승리했다. 근데 이제 국왕하고 토리지의 승리는 휘그즈의 처형을 초래했다. 그래서 휘그즈들이 처형을 당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찰스 2세를 이어서 제임스 2세, 찰스 2세의 동생이에요. 왕위에 올랐는데 신교를 가혹하게 탄압했다. 제임스 2세 역시 가톨릭이었다는 거죠. 심사율의 폐지를 의회에 요구했다가 부결되었으나 문무요직의 가톨릭 교도인 장교와 관리를 임명했다. 심사율이라는 건 뭐예요? 국교도가 아니면 공직에 있을 수 없다 이런 거죠. 제임스는 국교회의 요직자들에게 설교단에서 신앙 자유령을 낭독하라고 명령했으나 모든 교회가 이것을 거부했다. 신앙 자유령을 왜 낭독하라고 했을까요? 가톨릭을 이제 세력을 주기 위해서 가톨릭한테, 그죠? 캔터베리 대주교를 포함한 7명의 주교가 국왕한테 청원서를 제출했다. 근데 국왕은 그들을 런던탑에 투옥한다. 그래서 뭐 찰스 1세, 찰스 2세와 마찬가지로 제임스 2세도 좀 본인 마음대로 하는 이런 이제 정치를 했다. 배심원들은 그랬는데 그들을 무죄 석방했다. 국왕은 옥스퍼드의 모들린 대학의 가톨릭 학장을 강제로 임명하려고 했다. 근데 평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25명을 파면하고 학장의 임명을 감행했다. 그래서 스튜어트 왕가하고 국민의 충돌이 재발된다. 가톨릭을 잡고 이제 힘을 실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 정서하고 안 맞은 거죠. 자, 국왕이 아일랜드 군대를 잉글랜드로 끌어들일 기미를 보이니까 프랑스의 루이 14세와 전투를 벌이고 있던 오렌지검 윌리엄이 루이 14세가 팔라틴에 진격한 틈을 타서 1688년 11월 5일에 토베이에 상륙해서 런던으로 진격한다. 토베이에 상륙한다. 자, 영국에서 여기가 토베이, 여기에 착륙해가지고 이제 네덜란드의 1인자가 오는 거예요. 이게 왜 국왕이 아일랜드 군대를 잉글랜드로 끌어들이는데 네덜란드에서 왜 와요? 왜냐면은 윌리엄의 처가 누구예요? 제임스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 계승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주거리는 민병이 조직되고 대영주들은 윌리엄을 지지했고 여러 세력이 제임스를 반대했다. 제임스 2세는 국무 집행을 방해하려고 국세를 템스강에 버린 채 프랑스로 도피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휘그당은 군주제가 국민과 주권자의 계약이고 국민 또는 국민의 대표자가 제임스 2세와 왕자를 신임할 수 없고 윌리엄을 자유의사로 초빙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왕권 신수설 이런 거를 믿는 토리당은 이제 이것을 승복할 수가 없어가지고 섭정을 주장했는데 댄비가 이제 타협안을 제출해요. 그래서 국왕이 도피해서 퇴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리가 왕위를 계승하는 거다. 메리가 누구예요? 제임스의 딸인 거죠. 네덜란드는 신교고 윌리엄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메리는 신교죠. 근데 윌리엄이 여왕의 부군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래서 메리는 배우자 없이 통치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1689년에 2월에 협정이 성립돼서 윌리엄과 메리의 통치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메리가 여왕이고 윌리엄이 부군이 아니라 둘이 다 영국을 통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정 복고 때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느냐. 청교도 시대에 엄격했던 예의 범절이 왕정 복고 후에는 그 반동으로 문란해졌다. 그래서 런던에 주점과 매음굴이 늘어나고 커피와 홍차를 파는 커피숍이 생겼는데 거기서 커피보다 브랜디가 더 잘 팔렸다. 극본에서는 보우먼트와 플래처가 인기가 많았다. 희극에서는 몰리에르의 주제를 그대로 옮긴 콩그리브와 위철리가 유명했다. 왕정 복고 시대의 희극은 좀 대담해가지고 19세기에 악평을 받았는데 19세기보다 부도덕한 20세기에 들어서는 호평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대담하고 뭔가 좀 퇴폐적인 그런 이제 느낌이 있었던 거죠. 16세기 영국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준 외국이 이탈리아라고 한다면 왜 그렇겠어요? 그 르네상스. 근데 17세기에는 이제 이게 프랑스였다 이거죠. 프랑스의 시와 소설이 영어로 번역되고 일상회화 속에 프랑스어 구조를 혼용했다. 이것은 청교도에 대한 반항이었다. 종교시를 대신해서 풍자시가 등장했는데 버틀러의 휴디브라스가 그 걸작이었다. 그리고 풍자시와 더불어서 연가가 유행했다. 데카르트에 의해서 이성의 지배가 시작했다. 데카르트는 프랑스 사람이죠. 근데 그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작 뉴턴이 역학 법칙을 발견하고 이성의 존재 권한을 확인한다. 헨리는 해성을 발견, 뉴턴은 과학을, 그다음에 로이는 식물 분류법, 보일은 음향론을 발표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뭐 그렇게 된 거예요.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기심이 도덕률의 원동력이다. 사회생활이 이기심 간의 충돌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 충돌이 투쟁의 자연 상태를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법적 상태로 전환시키게 된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이 기본인데 그걸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게 충돌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법이 생겨난다 이런 얘기 된 거예요. 그래서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현대 독재자의 전체주의 국가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군주가 리바이어던이었다. 그래서 홉스의 리바이어던이 이제 유명했다는 거죠. 프랑스 혁명은 계급 간의 투쟁이었다. 농민과 시민이 국왕과 귀족에 반항하는 것이었으나 영국의 1688년 혁명은 종교적 충돌과 정치적 충돌이라는 두 가지 투쟁이었다. 1688년 혁명이라는 게 뭐예요? 제임스 2세가 이제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렌지공 윌리엄이 이제 네덜란드에 와가지고 그 제임스 2세를 제압해서 본인과 이제 메리가 영국의 지배자가 된 그것을 이제 1688년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혁명은 계급 간의 투쟁이 아니라 종교적 충돌과 정치적 충돌 이런 거였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국왕이 지배할 것인가 의회가 지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가톨릭인가 국교회인가 아니면 그것도 아닌 독립파인 조합교회인가. 그죠? 뭐 가톨릭은 누구예요? 뭐 찰스 2세라든지 제임스 2세 이런 사람들. 국교회는 이제 뭐예요? 의회. 그죠? 혁명은 유산 계급의 승리였다. 그래서 청교도의 신영군대와 수평당에 대항해 의회파인 대영주와 왕당파의 대영주가 휘그당과 토리당을 구성했다. 그러니까 휘그당은 반왕당파, 토리당은 왕당파. 근데 이게 둘 다 유산 계급이었기 때문에 누가 이기든 간에 유산 계급의 승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18세기 말에 있었던 여러 형태의 혁명의회, 그리고 1871년의 국민의회가 왕국 또는 제국을 타도하려고 한 것인 거에 반해서 1688년의 영국혁명은 민권신장을 위해서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이 너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뭐 18세기 말에 있었던 여러 형태의 프랑스의 혁명의회, 그거는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생긴 뭐 국민의회라든지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871년의 국민의회라는 것은 뭐예요? 보불 전쟁, 나폴레옹 3세가 일으킨 이제 보불 전쟁이 끝나고 보불 전쟁 때문에 이제 나폴레옹 3세가 이제 실각을 하고 생긴 의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688년의 혁명은 국민 간의 분열을 남기지 않고 비교적 온화하게 전제주의로부터 입헌 군주제로의 전환을 이뤄냈다. 프랑스 혁명은 뭐예요? 유혈 혁명이죠. 단두대로 이제 사람들을 많이 죽였고, 근데 1688년 영국에서 일어난 이 혁명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엘리자베스 이후 시대, 그렇죠? 제임스 1세 시대로부터 해가지고 찰스 1세, 그 다음에 크롬웰의 집권, 찰스 2세가 사형당하고, 그 다음에 크롬웰이 죽고 나서 왕정 복구가 이루어져서 찰스 2세에서 제임스 2세, 또 거기서 윌리엄 3세하고 메리의 통치 때까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그 이후에 앤 여왕의 통치 시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